사용료를 대신해야 할 것이지만 만일 다른 사람의 곡식을 빻아 돈으로 지불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어느 회사의 종업원이 고용주를 위해 일해주고 일주일 단위로 임금을 받기로 계약했는데 현금이 아니라 근처 상점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고 상점 책임자가 그 고용주로부터 현금을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일주일 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용주를 찾아온 종업원은 상점에서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건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니 현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잠시 뒤 상점의 책임자가 와서는 당신네 종업원이 이러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갔으니 그 값을 지불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에는 고용주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충분히 조사를 해보았지만 종업원에게도 상점 책임자에게도 아무런 증빙 자료가 없었다. 이들 두 사람은 선서를 한 뒤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탈무드에서 두 사람은 모두 돈을 지불하라고 고용주에게 지시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종업원은 상점의 청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상점 책임자 역시 종업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지만 고용주는 양쪽 모두와 관계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고용주는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양쪽 모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탈무드 가운데서 오랫동안 갖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야기인데 이 판결은 옳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양쪽 다 선서를 했고 고용주는 양쪽 모두에 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함부로 관여하지 말라. 다시 말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명백한 선을 그으라는 것이 이 이야기에 담긴 교훈이다. 머리에 술이 들어가면 비밀이 밀려나온다. 시중 드는 이의 태도가 좋으면 어떤 술이라도 미주가 된다. 악마는 누군가를 항상 찾아다니는데 너무도 바쁠 때에는 자신의 델리로 술을 보낸다.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이와 같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빛난다. 한나절이 될 때까지 늦잠을 자고 낮에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면 인생을 쉽게 소비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갖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문제들은 101가지가 되며 그중 똑같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다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다. 아니면 스스로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어떤 방법으로 가려내야 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솔로몬은 매우 현명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의뢰했다. 당시 유태의 왕은 정치가 아닌 랍비였다. 솔로몬 왕은 여러 사실을 조사했지만 어느 여자의 아이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유태의 보편적인 관습에 따르면 소유물이 누구의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였다. 솔로몬은 칼로 그 아이를 둘로 나누도록 명령했다. 그 순간 한쪽 여자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면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었다. 그 같은 광경을 본 솔로몬 왕은 그대야말로 진짜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넘겨주었다. 유태인이 사장인 회사에서 유태인 사원을 채용했는데
어느 날 그 사원이 공금을 가지고 도망쳐 버렸다. 유태인 사장은 몹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러자 그 회사의 중역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면서 내게 상담을 신청해 왔다. 나는 우선 그가 정말로 돈을 갖고 도망쳤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조사 결과 회사 돈을 빼돌려 도망갔다는 게 사실임이 밝혀진다 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소. 경찰에 신고하면 그는 기소될 것이고 틀림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요. 그것은 유태인다운 방법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그가 감옥에 수감되면 사장은 영원히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누군가 돈을 훔쳤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아야만 한다는 것이 유태인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돈을 갖고 도망쳤던 유태인 사원을 찾아내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자 그는 수중에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갖고 달아났던 돈을 갚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내 방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재판장이 된 나는 그가 훔친 돈을 벌어서 갚음과 동시에 벌금을 내놓아 그 돈을 자선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유태인 사회에서는 가령 기억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훔쳤을 경우 그는 랍비의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가 선고되고 원금과 벌금을 합해서 11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그 110만 원을 갚고 나면 그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결백한 사람과 똑같아진다. 전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저놈이 내 돈을 훔쳐갔다는 따위의 말을 하면 오히려 그처럼 욕을 한 사람이 나쁜 것으로 된다. 벌금은 평균 20% 이상으로 정해지지만 여기에는 엄밀한 규칙이 있다. 즉 무엇을 훔쳤는가,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가, 밤에 훔쳤는가, 낮에 훔쳤는가, 아니면 아침에 훔쳤는가 등등 여러 조건에 의해 범위가 달라진다. 탈무드에서는 말을 훔쳤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말은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고 도둑맞은 사람이 몹시 공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같으면 트럭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400%가량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통 당나귀를 훔쳤을 때는 말을 훔쳤을 때보다 벌금이 작다. 말은 성질이 온순해 훔치기가 쉽다. 또한 훔친 사람의 입장도 고려된다.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20%가량이 벌금에서 삭감된다. 이스라엘에서는 벌금이나 돈 또는 이자 따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대신 노동으로 갚아야 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감옥에 가둬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유태인의 사고방식이다. 모세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하기로 다짐한 뒤 남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신이다. 남에게 자신의 일을 대행하라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는 사실을 일찍이 고찰했던 것이다. 뭔가를 하려고 작정했으면 스스로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야만 한다. 또한 모세가 자기 형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는 자기가 형보다 유명하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으나 어디건 형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형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일도 여러 번 겪었다. 모세는 노인들의 지혜를 신뢰하여 항시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는 했는데 종교적인 문제를 비롯해
개인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문제 등등 어떤 일에서건 우선 나이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즐겨 경청했다. 이것이 그의 지혜의 일부이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기도 방식은 공부하는 일이다. 모든 시나고그에는 빠짐없이 공부하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 이유는 공부하지 않은 한 종교는 미신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원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 가르쳐야 했으며 더구나 부모는 언제든 반드시 자식들의 교사가 되어줘야만 했다. 여기서 유태인은 세계 최초의 의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또한 그대로 시행했다. 그러므로 인해 체계 민족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12명의 스파이를 파견해 국정을 탐지하거나 정찰시켰을 때의 이야기다. 그 당시 유태인들은 시나이 반도의 사막지대에 있었다. 그들의 스파이가 돌아와서 한 보고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서로 달랐다. 우선 10명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노예 상태로 남아 살아가자는 것이었고, 다른 두 사람은 이스라엘은 매우 아름다운 나라이므로 어떻게든 정착하게 되면 유태 민족은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모든 유태인들은 공포에 빠져떨었다. 왜냐하면 12명의 스파이들 중 대다수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의 유태 민족은 별다른 어려움도 겪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번성된 사회를 일으켰다. 결국 이것은 앞서의 대다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증거이다. 후의 랍비들은 왜 다수인 10명의 의견이 잘못되었는가? 어째서 10명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두 사람만은 깨달았는가를 진지하게 고찰해 보았다. 결론은 이러했다. 그 대다수는 당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소수는 그 상태를 초월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매우 진지하게 숙고했으나 나머지 10명은 있는 그대로의 정세만을 살펴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줄곧 유태인들은 정세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의 어떠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캐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간을 대할 때에도 현재의 모습, 예컨대 어리석다거나 경솔하다거나 또는 나쁜 인간이라거나 하는 단정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된다. 이 에피소드의 바로 뒤에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여행을 계속한다. 몇 해가 지나 모세가 은퇴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근방으로 12명의 스파이를 보내 정찰시켰다. 그 스파이들은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장래가 매우 탄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파견했던 스파이들 거의가 그릇된 사실을 보고했다는 사실이다. 랍비들은 왜 모세는 실패하고 여호수아는 성공했는가에 관해 토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모세의 경우 예의 구성원들은 대개 귀족 출신이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시족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보고를 올릴 때 먼저 자신들이 거느리는 시족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보고는 공정치 못했던 것이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구성원들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으므로 특별히 염두에 둘 것이 없었고, 물론 그들 이름도 사회적으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보고는 정확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극히 일반적인 평소 아무것도 아닌 듯 싶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나 집단이 오히려 뛰어난 일을 곧잘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탈무드 가운데는 유태인이 먹어도 좋은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정리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것을 포함해 일상생활의 행위 하나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들은 먹기 위해 산다. 하지만 인간들은 살기 위해 먹는다. 먹는다는 것 또한 삶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군 중인 군대가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있고 왼쪽은 불바다였다. 이 군대가 만일 오른쪽으로 간다면 얼어 죽을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운데는 따뜻함과 서늘함이 알맞게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길이었다. 어떤 땅을 2명의 랍비가 사려고 했다. 첫 번째 랍비가 값을 흥정하고 있을 때 두 번째 랍비가 와서 그 땅을 모두 사버렸다.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랍비에게 가서 한 남자가 과자를 사기 위해 과자가게에 갔는데 이미 와있던 다른 남자가 과자의 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뒤에 온 사람이 그 과자를 몽땅 사버렸지요. 그런 경우 그 뒤에 온 사람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하고 물었다. 두 번째 랍비는 주저없이 그 나중 남자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다. 당신이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하신 행위는 방금 이야기했던 나중에 와서 과자를 사버린 그 두 번째 남자와 똑같은 짓입니다. 다른 랍비께서 먼저 와 이 땅의 가격을 흥정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땅을 사버린 건 괜찮은 일입니까? 하고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 가지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은 두 번째 랍비가 첫 번째 랍비에게 그 땅을 되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랍비는 사자마자 곧바로 다시 판다는 것은 불길한 일이기 때문에 싫다고 거절했다. 두 번째 랍비가 첫 번째 랍비에게 그 토지를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다음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랍비가 절대 그 땅을 그냥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로 남았다. 결국 그 두 번째 랍비는 그 토지를 학교에 기부했다. 늘 선행에 앞장서고 겸손하며 단호히 결단을 내릴 만한 용기를 지니고 현재까지의 생애가 결백한 사람만이 판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사형을 언도하기 직전의 판사는 자신의 목에 칼이 꽂힌 것과 같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판사는 항상 진실과 평화 이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면 평화가 깨어지고 만다. 따라서 진실도 깨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도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타협이라고 한다. 기억과 니은 두 사람이 있었다. 기억이 니은에게 물레방아를 빌려주는 대신 니은은 기억의 곡식을 전부 무보수로 빻아주기로 계약했다. 그동안 기억은 부자가 되어 다른 물방앗간 몇 채를 더 사들였다. 때문에 굳이 니은에게 곡식을 빻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니은을 찾아가 물레방아 사용료를
돈으로 지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니은은 계속 기획의 곡식을 빻아주는 것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싶어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탈무드의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만일 니은이 돈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원래 계약대로 기획의 곡식을 빻아줌으로써 사용료를